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과할 정도로 적대적이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한국의 기업들이나 우리 나라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함으로써 그렇게 되면 2025년도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되겠냐라는 또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에서 발표를 했죠. 2025년도에 대한 시장 전반적에 걸쳐서 했는데요. 뭐 증권이라든가 금리라든가 금융 또 부동산 등등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경제연구소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것만 한번 오늘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에는 2025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겠습니다. 또 2025년도 부동산 영향에 어떤 요인이 미치는지, 또 시장 흐름은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다음에 2025년도에 키워드는 어떻게 가는지, 또 2025년도에 공급과 또 수요와 또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부동산에 미치는지, 또 지역 변수와 전국 변수로 나눠서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이 2025년도 부동산 전망이죠. 자, 차입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25년도에는 대출 금리 하락 시 매수 심리가 자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영향이 본격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역별 차별화가 심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타임라인을 올렸습니다. 자, 키워드는 첫 번째가 수요자 차입 여력이 축소가 됐다는 얘기죠. 스트레스 DSR 2단계, 3단계를 적용함으로써 또 수도권은 가상금리가 강화되어 가격 상승이 경계가 되고 전세 대출에도 점진적 적용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냈는데, 지금 2024년도 8월 31일 이후부터 이 전세 대출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새 거래가 거의 되질 않죠. 신정 루트안이었던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3000세대에도 9월 달에 이 매매 건수가 7건이었고 10월 달에 들어와서 6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11월 달도 좀 3분의 1이 지나갔지만 아직 거래 건수는 한 건도 오르지 않습니다. 네, 공급 부족의 상태가 공급 부족 영향 확대인데요. 착공 감소가 준공 감소로 이어지는 2025년, 그래서 이제 2022년 이후 착공 분량이 감소가 되었고, 부동산 또 PF 위축,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어떤 그 뇌관이 아직 살아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향후 착공 증가도 난관이 될 거로 보고, 착공 감소가 준공 감소로 전이가 되기 시작한다면은 그 공급 부족 영향이 확대가 돼서 또 상승세에 또 올 것이다 이렇게도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세 매매 공급 부족이 매수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어서 또 갱신권, 월세와 입주 감소로 전세 물량이 부족하면 호가가 상승할 것이고, 또 준공 감소로 매매 물량도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또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똘똘한 한 채를 또 선호 확대를 하죠. 강남에 이 서초구에 있는 그 원베일리 84가 60억대가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강북권에 같은 84가 지금 10억 미만이다 보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팔아가지고 이 도봉구나 이런 쪽에 가서 같은 84를 사는데 열 몇 채를 산다는 또 그런 기사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똘똘한 한 채가 확대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 규제 유지로 똘똘한 한 채가 선호가 확대가 되었고요. 또 지방 미분양 및 비아파트 규제 완화는 오히려 수도권 우수 매물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또 시세 대비 고분양가 부담이 큰 지방에서는 미분양 재고 증가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상승은 거래 유지되는 수도권 핵심 지역에 국한이 되는 거고, 시장 회복은 선호도 높은 수도권 아파트가 선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공급 부족 우려로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나 똘똘한 한 채 중심의 매매 거래가 계속 지속될 것이고, 또 대출 규제 완화죠.
대출 규제 강화, 다주택자 규제 지속 등으로 매매 가격 상승폭은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도 하반기로 갈수록 매수세가 확대될 수 있으나 또 수도권이나 지방 간 시향은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요 이제 영향 요인이 첫 번째 공급이죠. 단기로 봐서는 수도권 아파트 등 선호 높은 매물은 수요대지 부족한 거고, 또 중장기로 봐서는 또 착공 감소가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이 우려가 될 것이다. 이제 2025년도에 해당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수요로 봐서는 차입이 여러다는 얘기죠. 실거래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차입 여력이 축소가 될 것이고, 또 매수 심리는 또 금리 인하 기대, 공급 부족 우려로 수도권 중심으로 개선될 거고, 또 매매 주도층은 실수요 중심이나 하반기 매수세는 이제 투자 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근데 이게 투자가 이 전세로 이 잔금을 치르는 이 전세 대출이 좀 막아져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이게 이제 방향성을 가냐에 따라서 아마 가격이 이제 좀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 강화는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있는 곳에 집중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은 실수요 중심의 지원은 정책할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수요는, 그 다음에 다주택자나 법인에 대한 차별적 규제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전망 주요 내용 중에 가격과 거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고 있는데요. 가격은 소폭 상승하고 거래량은 수도권 중심으로 유지가 될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 변수와 전국 변수가 있는데요. 상방 요인은 이제 이 중장기 공급이라든가 단기 공급, 매수 심리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달라질 거고, 또 하방 요인은 이제 지역별 차별화가 있다는 얘기죠. 지역별 차별화와 그 다음에 차입 여력이 이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이제 하방 요인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수도권은 이제 그 24년도 상반기 만만한 회복을 했고 실거래가가 좀 상승이 됐죠. 서울의 실거래가가 플러스 3%가 됐고 경기와 인천은 이제 플러스 1이 됐는데, 하지만 가격 상승은 수도권 핵심 지역에만 국한이 되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이 됐습니다. 실거래가도 하락이 됐고요. 아파트 실거래가 5대 광역시가 전부 다 마이너스 1%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래 부진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저하됐고 미분양 등 적체 매물이 가격 상승을 압박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거래는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가 집중되며 거래가 증가했습니다. 고분양가 부담에 수요는 기축 주택에 이제 집중되고 가계 여유 자금이 있는 매수자는 이제 매매 가능성도 이제 증대가 했다고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악화된 여건에 대응한 자금 마련 대책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거래 부진으로 미입주, 미분양이 적체가 되어 있고요. 입주 물량 중 잔금 부족이라든가 세입자 미확보로 해서 입주하지 못할 물량도 늘어나면서 할인 매물에 대한 영향 확대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에도 투자 수요는 위축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아파트 실거래가가 회복률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은 주택 매매 거래량도 지금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5년도의 전망은 24년 대비 상승폭은 확대가 되는데 단 수도권 중심이다라는 게 토를 달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은 수도권으로 매수에 집중되며 24년 거래량과 유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면서 한국에 미치는 영향 중에 한국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부동산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